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자 입력과 관련된 명령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를 입력을 하고 수정하는 명령,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하는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문자를 입력할 때 단일행 문자 명령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명령은 dtext, 단축키는 dt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dtext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 현재 어떤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의 이름과 문자의 높이, 그리고 주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문자의 시작점을 지정하시거나 혹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자의 시작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문자의 높이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엔터 하시면 되겠죠. 다시 문자의 각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0도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대로 엔터를 눌러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개의 값이 모두 입력이 됐다면 커서가 생기고 그 커서에 의해서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 다음 줄로 다시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입력이 모두 다 끝났다면 엔터를 2번 누르셔야 돼요. 엔터 1번, 다시 1번 더 눌러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리본 홈탭의 주석 패널, 여러 줄 문자 드롭다운을 누르고 단일행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여러 줄을 입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자를 수정할 때는 한 줄 단일행만 수정할 수 있고요. 다시 단일행만 이동, 단일행으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입력할 때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지만 수정하거나 이동하거나 복사하실 때는 단일행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편집기 ddEdit를 이용해 문자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ddEdit를 입력을 하면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에 의해서 객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문자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문자를 수정하실 수 있는 화면 상태가 되고요. 명령이 다 끝났다면 엔터를 눌러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막대 수정, 객체, 문자, 편집을 이용해 ddEdit 명령, 편집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편집할 때는 ddEdit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문자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글자를 선택 후 특성 대화창을 이용해 문자의 입력 내용이나 높이, 회전값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성 대화창을 나타나게 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 특성 대화창을 나타내거나 혹은 빠른 특성 대화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빠른 특성 대화창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뿐만 아니라 상태 막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빠른 특성 아이콘을 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특성 대화창인데요. 특성 대화창의 내용 부분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있어요.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거나 혹은 자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치를 맞출 수 있어요. 또 높이나 회전, 기울기 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 문자 m텍스트를 사용하면 길고 복잡한 문자를 작성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MT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MT, m텍스트를 입력하면 현재 어떤 값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이 어떤 값으로 되어 있는지, 문자의 높이와 주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text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점 지정한 뿐만 아니라 사각형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문자 경계상자라는 사각형 영역을 만드는데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반대쪽 구석점을 지정하는데 대각선상의 구석점을 지정을 해서 문자 경계상자를 만드시면 돼요. 경계상자에 커서가 나타나고 이 커서에 의해 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모두 다 입력한 후에는 경계상자 바깥쪽 화면을 클릭해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 후 수정할 때는 문자 편집 명령을 사용하거나 또는 문자를 더블 클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문자 경계상자가 또다시 나타나고요. 입력이 다 끝났다면 바깥쪽을 클릭해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리본 홈 탭의 주석 패널을 누르고 여러 줄 문자 드롭다운을 눌러 여러 줄 문자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작성할 때 특수문자를 사용하는데요. 특수문자 지름 기호를 사용하려면 %%C를 입력해 지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 이런 표시는요. %%D를 사용하는데 45도를 입력하고 싶다면 45%%D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45도라는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사용하려면 %%P를 사용하고 백분율 기호는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분율 기호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퍼센트 기호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5는 문자 위에 윗줄을 긋을 때 사용할 수 있고 %%U 언더는 문자 아래 줄긋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여러 가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라는 표시를 하는 특수문자도 여기에 있는 사각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은 여러 가지 문자의 특성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단축키 ST를 사용할 수 있고 명령 라인에 ST 스타일을 입력을 하면 문자 스타일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글꼴, 글자체를 지정할 수 있고 글자의 모양 지정을 할 수 있고 글자의 높이나 효과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어떠한 값을 A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A라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대화창 위쪽에는 현재 사용 중인 스타일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탠다드가 갖고 있는 글자체, 이 스탠다드 안에 있는 글자 모양과 글자 높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를 사용해주고 그리고 새로 만든 후에는 여기에 이름이 지정이 될 거예요. 이름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현재 스타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스타일의 이름은 C라는 이름으로 바뀔 거고 D텍스트와 M텍스트를 이용해 문자를 입력을 하면 C가 가지고 있는 글자체와 C가 가지고 있는 높이, 모양으로 글자가 입력될 것입니다. 리본 홈탭 주석 패널 드롭다운을 누르고 문자 스타일 아이콘을 이용해 스타일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투명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명령 중에 또 다른 명령을 사용하는 걸 투명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줌이나 초점 이동, 스냅, 그리드 등 여러 가지 명령을 투명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 명령을 사용을 하려면 명령 라인에 어퍼스트로피를 입력을 하고 투명 명령을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투명 명령에는 이중 꺽쇠 가로가 표시됩니다. 아래쪽 명령 라인 명령 프롬프트에 5를 입력을 하면 거리를 띄울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퍼스트로피 CAL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꺽쇠와 함께 표현식이라는 계산기 명령이 나오는데요. 필요한 계산식을 하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산식 명령을 사용한 거예요. 옵셋 명령 안에 계산기 명령을 사용 중인 거죠. 계산기 명령이 끝나면 다시 옵셋 명령으로 되돌아가는데요. 계산식에서 사용했던 값이 옵셋 명령의 거리값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명령 도중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 나타나는 팝업 메뉴 중 객체 스냅이나 초점 이동, 줌, 스트링 휠, 빠른 계산기도 투명 명령 사용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어캐드 파일을 선택을 해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 문자를 써보도록 하죠. 문자를 사용하실 때는 주석 탭에 여러 줄 문자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러 줄 문자 혹은 단일행 문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일행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죠. 시작점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리고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높이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혹은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높이를 그대로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0도 방향이니까 그대로 엔터를 누르도록 할게요. 1, 2, 3, 4를 입력하고 엔터, ASDFG를 입력하고 엔터, 한영키를 전환한 다음 가나다라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행은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줄로 가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할 수 있죠. 엔터를 2번 누르셔야 돼요. 여러 줄 문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 첫 번째 구석점을 클릭을 하고 반대 구석점을 클릭해 주셔야겠죠. 문자 경계상자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입력을 하는데요. 여러 줄 문자를 이용을 할 때는 명령을 종료할 때 바깥쪽을 클릭을 해서 명령을 종료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글자를 똑같이 쓴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에디트 필요한 객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단일행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단일행처럼 하나씩 선택이 되고요. 여러 줄 문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여러 줄이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글씨를 쓸 때는 같아 보이지만 수정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여러 줄이 한꺼번에 선택이 된다거나 혹은 단일행으로 선택이 돼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줄이 한꺼번에 복사가 되고요. 단일행으로 복사가 될 수 있어요. 객체를 2번 더블클릭하여 수정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빠른 특성을 선택한 후에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빠른 특성 대화창이 나타날 거예요. 빠른 특성 대화창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실 수 있고요. 빠른 특성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각도나 내용들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된 걸 지금처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라인에 스타일 ST를 입력해 스타일 대화창을 열어주세요. 지금 현재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썼던 문자는 이 스타일을 이용한 거예요. 문자체는 아리얼 그리고 보통 문자 높이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자를 입력할 때마다 높이를 지정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스타일 이름을 하나 넣어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알파벳 C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C는 글자체를 타임즈 뉴 로만이라는 글자체를 사용할게요. 마우스로 글자체가 있는 부분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T를 선택을 하시면 T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TI를 입력하시면 TI로 시작하는 문자가 있고요. 자, 타임즈 뉴 로만 글자체가 있어요. 이 글자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체는 약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기울임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아래쪽 미리 보기를 이용해 글자체와 글자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높이도 2라는 값으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죠. 여기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C라는 글자체는 타임즈 뉴 로만의 기울임꼴 2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스탠다드라는 글자체는 아리얼의 보통 문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C의 스타일로 문자를 쓰기 위해 C를 현재로 설정해 주세요. 현재 문자 스타일이 C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부터 쓰는 문자는 C에 있는 값을 받아서
문자 높이는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스타일은 C라고 되어 있고요. 회전 각도는 그대로 0도. 그러면 높이가 2인 문자가 만들어지고요. 문자체는 옆으로 기울어진 문자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타일도 바꿔보도록 하죠. 이 1, 2, 3, 4의 스타일은 스탠다드인데 스탠다드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스타일로. 빠른 특성 대화창이 켜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하면 특성 대화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ESC를 눌러 그립 상태를 해제하면 빠른 특성 대화창도 자동으로 없어지고요. 이 부분도 스타일과 문자체를 바꿔보도록, 글자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로 바꾸고 글자 내용은 1, 2, 3, 4로 바꾸도록 할게요. (13강) 실습 예제로 TV 리모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사각형은 직사각형, 렉탱글을 이용해 사각형 형태를 만들고 모서리 부분은 목깎이를 사용할 텐데요. 목깎이에 폴리선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폴리선을 사용을 하면 4개의 모서리를 동시에 목깎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 explode 명령을 이용해 직사각형을 분해시키고 offset 간격 띄우기 명령을 이용해 필요한 위치를 잡아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불러와 리미트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는 A4 사이즈를 사용하면 좋으니까요. 리미트 값은 도면 한계를 0,0에서 297,210 A4 사이즈로 설정해 주세요. 리미트 명령을 하고 난 후에는 줌 all 명령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극좌표 추적하기 켜주시고요. 객체 스냅도 켜주세요. 객체 스냅에 필요한 점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끝점, 중간점, 그리고 사분점과 교차점, 기본적인 점들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까지도 선택을 해주세요. 동적 입력도 켜주시면 되겠네요. 55에 120인 직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패널에서는 직사각형 이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명령 라인에는 REC, 렉탱글 명령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점 지정을 하시고요. 오른쪽 위의 점을 다른 구석점으로 지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대좌표로 가로는 55, X좌표, 그리고 Y좌표는 120이에요. 그래서 55,120을 입력하면 동적 입력에 의해 골뱅이 상대좌표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의 중심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원의 중심점은 아까 12.5만큼 옵셋시킨 선을 다시 27.5만큼 옵셋시켜야 원의 중심점이 생겨요. 아니면 이 두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옵셋 명령 안에 투명 명령으로 계산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5를 입력을 하고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값을 입력하기 전에 CAL이라는 계산 명령을 투명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퍼스트로피를 누르고 CAL을 입력해 주세요. 표현식에 12.5 더하기 27.5를 입력을 하고 엔터. 값이 40으로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값이 40이겠죠. 암산이 빠르신 분은 40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귀찮으신 분은 지금처럼 투명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수정 패널에서 분해 명령 라인에는 X를 입력해 explode 분해 명령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객체 선택에 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객체가 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씩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윗선에 있는 라인과 원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기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이 선을 10만큼, 윗선을 12.5만큼 간격 띄우기, 옵셋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옵셋 10만큼 입력을 하고 왼쪽에 있는 선을 오른쪽 한번 클릭, 엔터,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세요. 한 번 더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 반복해 주시고요. 값은 12.5를 입력하셔야겠죠. 12.5, 엔터.
위쪽에 있는 선을 아래쪽으로 클릭해 주세요.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 엔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5만큼 옵셋을 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옵셋 명령, 값은 5를 입력해 주세요. 원의 중심이 만들어졌어요. 원, 서클 명령을 이용해 중심점과 반지름 2.5로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만들어졌으면 하나 더 옆으로 복사를 할 텐데요. 복사는 우리 그립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명령을 입력하지 않은 채로 원을 선택하신 후에 가운데 중심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중심점에서 복사 C 입력을 하고 엔터. 중심점은 이 옆에 있는 교차점으로 가면 되겠죠. 교차점 클릭.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립 상태 해제는 ESC를 눌러 해제하시면 돼요. 라인을 이용해 선 윗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 라인, 쿼드점이나 교차점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쿼드점, 4분점이 잡히네요. 그래서 4분점으로 선을 만들어줬어요. 불필요한 선들을 먼저 없애주세요. 지우기, 이레이즈 명령으로 불필요한 선을 먼저 없애고 이번에는 자르기 명령, 트림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윗선과 아랫선을 칼로 만들어준다면 이 칼이 원의 윗부분, 원의 아랫부분을 자르면서 원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겠죠. 트림 명령 TR을 입력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객체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잘라서 없어져야 할 객체, 자를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미러 명령, 대칭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명령 라인에 MI를 입력을 하고 객체 선택, 클릭하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걸치기, 교차로 선택을 해주세요. 대칭의 첫 번째 점, 선의 중간점이잖아요. 중간점 클릭, 다시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90도나 270도 방향에 있는 한 점을 두 번째 대칭점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에서 노를 누르셔야겠죠? 그대로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원의 중심점은 아까 12.5만큼 옵셋시킨 선을 다시 27.5만큼 옵셋시켜야 원의 중심점이 생겨요. 아니면 이 두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옵셋 명령 안에 투명 명령으로 계산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5를 입력을 하고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값을 입력하기 전에 CAL이라는 계산 명령을 투명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퍼스트로피를 누르고 CAL을 입력해 주세요. 표현식에 12.5 더하기 27.5를 입력을 하고 엔터. 값이 40으로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값이 40이겠죠. 암산이 빠르신 분은 40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귀찮으신 분은 지금처럼 투명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윗선은 중간 옵셋 선분의 중간점이 원의 중심점이니까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중심점은 중간점을 지정을 하고 반지름 값은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건 반지름 8이에요. 그래서 8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엔터 명령을 반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중간점, 이번에는 반지름이 15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원은 반지름이 20이네요. 2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라인 45도를 이용해 선분을 만들고 트림 명령을 이용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 추적하기의 값을 45도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극좌표는 켜기를 눌러주세요. 구성선 X라인 명령을 입력을 하고 중심점 가운데 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45도가 마우스로 탁 잡힐 거예요. 45도, 반대편은 135도겠죠. 135도에 클릭,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트림 자르기 명령을 사용해 바깥쪽 원과 안쪽 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엔터. 불필요한 선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를 객체를 선택을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선은 아래쪽으로 옵셋시키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간격 띄우기 옵셋 25만큼 옵셋시키시면 되죠. 값을 25를 입력을 하고 윗선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클릭. 5만큼 더 옵셋시켜야겠네요. 스페이스바나 엔터 오른쪽 버튼을 눌러 명령을 한 번 더 반복시키고 값은 5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교차점에 원을 만들어주면 돼요. 서클, 교차점을 선택을 하고 원의 값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원의 값은 오른쪽을 보시면요. 9-파이5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가 지금 전체가 8개, 여기까지 9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 원의 지름은 5라는 얘기네요. 지름을 입력을 하기 위해 D를 클릭을 하고 지름값 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옵셋 11만큼 거리를 띄워주도록 할게요. 다시 위쪽에서 10만큼 거리를 띄워야겠네요. 이 위치가 이 두 번째 원의 위치예요. 복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p 복사 명령을 사용해주고 원의 중심에서 다시 이쪽에 교차점으로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원은 다시 아래쪽으로는 15만큼 중심과 중심이 떨어져 있어요. 복사 명령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립을 이용해서 다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점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C를 입력을 해 복사 명령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시는데 복사 270도 방향으로 15만큼 내려오면 돼요. 극좌표 추적하기를 45도로 놨으니까요. 다시 90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0도로 설정한 후에 복사 명령이니까요. 이대로 15 값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 명령을 빠져나가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원도 선택을 해주세요. 위쪽에 빨간 점 중심점이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요. Shift를 눌러 그립의 중심점을 다시 하나 더 선택을 해주세요. 중심이 두 개 다 빨간색으로 선택이 됐을 거예요. 빨간색 중에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를 선택을 해 복사 명령으로 들어가고 0도 방향으로 11만큼, 다시 0도 방향으로 22만큼, 0도 방향으로 33만큼 가면 되겠어요.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고 ESC 키를 눌러 그립 상태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선으로 사용했던 선들은 전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명령 없이 그립 상태로 선택을 하고 딜리트 명령, 지우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분을 위쪽으로 20만큼 간격 띄우기 하시면 위쪽 선분이 만들어지겠죠. 영역이 연장이 안 돼 있으니까 extend 명령 EX를 이용해 이 경계까지 경계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필요한 선을 클릭해 연장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세로선을 11만큼 안쪽으로 옵셋시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을 선택해 주시고요. 12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선은 가운데로, 오른쪽에 있는 선도 가운데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죠. 불필요한 선은 트림, 자르기 명령을 이용해 모서리,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엔터.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을 이 끝까지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요. 연장시키지 않고 그립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가 그립인데요. 그립 상태에서 끝점을 선택을 하고 끝점을 여기
교차점. 연장선 아까 선택을 했잖아요. 그 연장선과 가로선의 교차점이에요. 다시 그립을 선택하고 그립의 끝점 클릭. 끝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연장선이 나타날 거예요. 그 연장선과 가로선의 교차점 클릭. ESC 키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양옆의 호는 원을 만들고 트림을 이용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4.5짜리 원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명령행에 서클 C를 입력을 하고 중심에 반지름 4.5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중심에서 4.5인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명령 프롬프트에 다시 라인을 입력하고 4분점에서 4분점으로 4분점에서 4분점으로 선을 연결해 주세요. 자르기 트림 명령을 입력하고 윗선과 아랫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르려는 객체에 반쪽 원을 선택을 하면 원하는 형태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쪽 가운데 있는 원은 반지름이 6인데요. 우리가 8로 잘못 그렸어요. 다시 원을 선택을 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C를 입력을 하고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해주세요. 객체 스냅이 꺼져 있으니까 다시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하고 반지름은 6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작성을 할 텐데요. 문자는 단일행 문자를 이용해 문자를 입력하고 복사를 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행 문자를 선택을 하고 필요한 위치에 마우스로 점을 클릭해 주세요. 위쪽에 있는 플러스 부분은 문자의 높이를 5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모양을 만들고 다음에는 엔터 모양까지 만들어주세요. 메뉴 다시 엔터 마이너스 빼기 모양도 만들어주세요. 단일행 문자는 문자를 기입하고 나서는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문자를 기입하고 move 명령을 이용해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객체 스냅이 켜져 있으니까요. 자꾸 다른 값이 잡혀요. 객체 스냅을 끄고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글자는 특성창을 이용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창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내용과 높이가 나오는데요. 높이는 반 정도 줄여 2.5로 입력해 주세요. 높이가 줄어들었으면 이제 메뉴 글씨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극좌표 추적기와 객체 스냅을 전부 끄고 이동하시는 게 더 편리할 거예요. move 명령을 이용해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글자를 채널과 음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명령을 이용해 복사할 수도 있지만요. 그립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립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파란색 점을 클릭하고 필요한 위치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대로 클릭하면 이동이 되니까 C를 입력을 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 부분도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집교 모드 F8번을 눌러 좌우, 위, 아래로만 마우스의 방향을 제한하도록 할게요. 엔터를 누르고 ESC 키를 눌러주세요. 왼쪽에 있는 메뉴는 다시 그립을 이용해 글씨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부분에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요. 꺽쇠를 한번 누르고 음량이라는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엔터를 누르고 ESC 키를 눌러 음량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메뉴 글씨를 선택을 하고 내용 부분을 바꿔주시면 돼요. 내용 부분에 채널로 바꿔주시면 되죠. 다시 ESC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립을 이용해 필요한 위치로 다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부분도 그립을 이용해 복사를 한 후에 필요한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복사해서 필요한 위치에 배치시켰는데요. 글씨의 크기를 모두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작게 높이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행 문자를 이용해 문자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만큼 복사를 했어요. 복사하고 나서 특성창을 이용해 내용과 높이를 바꿔봤습니다. 다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강 실습 예제에서는 문자 입력 명령을 이용해 리모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